안녕하세요. 한 해에 8차례나 이사를 다니는 유목민들은 집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달팽이처럼 들고 다니는 게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유목민도 부동산 투기를 할까요? 유목의 전설 28편은 유목민의 이동형 주택 게르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게르는 유목민의 전통적인 주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룬 칭기즈칸도 평생 동안 게르에서 살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몽골의 초원을 여행하면 게르에서 묵을 수밖에 없죠. 유라시아의 유목민들은 명칭은 달라도 게르라는 이동형 주택으로 통합니다. 칭기즈칸이 즐겨 칭한 모전벽의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는 그의 원대한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여러 부족으로 갈라진 유라시아의 유목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통 분모가 바로 양털로 벽을 두른 게르라는 집이었죠. 게르는 후루루 말아서 떠날 수 있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한마디로 포획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유목민에게 생존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신격화됩니다. 범신론에 가까운 이런 믿음의 대상으로는 하늘, 땅, 물, 바람과 함께 화로나 돌, 오어와 게르 같은 물건들도 포함되죠. 신격화된 대상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인격적 성징으로 나뉘는데 게르는 여성화됩니다. 이는 가정의 주체인 어머니와 연결되며 혈거시대의 동굴과 더불어 자궁, 우루구라는 신화적 메타포를 지닙니다. 유목민은 게르를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가정의 근본 단위로 받아들이죠. 칭기즈칸도 자신의 가계를 황금의 자궁이란 뜻의 알탄 우루구라 칭하였습니다. 여성화된 게르는 역사의 단편에도 등장합니다. 칭기즈칸의 8 왕비들이 기거하던 게르는 사원으로 성역화하여 섬겨졌으며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탐욕스러운 아들들에 의해 딸들의 땅이 무참히 유린될 때에도 게르만큼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게르의 그녀들의 혼이 배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게르는 아름다운 사랑을 묻은 무덤에도 이어집니다. 칭기즈칸의 후손을 자처하는 바부르는 인도에 무굴 왕조를 세웁니다. 그의 손자인 샤자한은 세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남겼죠. 그가 사랑한 왕비 뭄타즈 마할이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무덤인 타지마할을 지어 그녀를 안치합니다. 궁중의 꽃이라는 뜻의 타지마할은 유목민의 게르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보르지긴 가문의 여인들과 결혼한 몽골의 구레겐, 사위 가문 출신이었던 샤자한의 몸속에는 초원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르는 겉보기에 초라한 원형의 움막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해 보이는 움막이야말로 영하 40도와 영상 40도를 오르내리는 몽골 고원의 환경에 최적화된 주거 형식이죠. 한 해에 4번에서 많게는 8차례에 걸쳐 이동하는 유목민에게 집은 쉽게 벗고 입는 옷과 같아야 했습니다. 조립과 해체에 용이한 구조로 된 게르의 중심은 바간이라는 2개의 기둥입니다. 집을 이사하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게르의 중심축이죠. 몽골 유목민의 바간은 주인 부부를 상징하여 짝으로 세웁니다. 남녀의 성징을 지닌 우리의 장승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바간을 홀로 세운 게르가 있다면 호라비의 집으로 인식되지요. 부부를 상징하는 한 쌍의 바가는
몇 가지의 금기를 지닙니다. 바간 사이에 앉는 행위는 부부의 금수를 깨뜨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바간 사이로 드나들거나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무례한 일로 여기죠. 도시에 사는 요즘의 몽골인들은 그런 금기나 전통을 모르거나 알아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가는 하늘과 소통하는 원형의 토온을 바치고 섭니다. 탄력이 좋은 나무를 반원형으로 깎아 만든 토원은 신이 그 집을 드나드는 통로라 믿기 때문에 폭우가 아니면 덥지 않습니다. 맑은 날에도 천창이 덮인 집이 있다면 초상이 났다는 표시입니다. 천창은 죽음과 더불어 탄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수일에 초원 실크로드를 가다란 책에는 임신부가 진통을 시작하면 긴 실 한 타래를 화로 부근에서 기둥에 감아 천창 밖으로 대어 묶는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내려준다는 신앙에 바탕한 관습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천창은 한 생명이 오고 가는 통로인 셈이죠. 토오는 낙타털을 꼬아 만든 줄로 이어져 무거운 바위를 매달아 둡니다. 말도 날려보낸다는 모래바람으로부터 게르를 지키는 추의 역할을 하지요. 반개한 천창으로 찾아온 탱그리는 낙타털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줄이 끊어지면 가훈이 당하는 망조로 여기죠. 돈뜨고비에서 이사를 하는 유목민을 만났습니다. 마차에 실어온 짐은 모두 주변의 풀이에 펼쳐 놓습니다. 바람에 말리기도 하지만 한눈에 볼 수가 있어 정리에 용이해 보입니다. 그리고 게르를 짓습니다. 가장 먼저 토온을 얹은 바간을 세워 집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난로와 장롱을 들이고 벽체를 조립합니다. 게르문이 좁아서 나중에는 안으로 들이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는 석가래 격인 오온을 토온의 구멍에다 끼워 벽체를 고정시킵니다. 뼈대가 완성되면 양털을 눌러 만든 펠트천을 덮는데 벽체를 두르는 펠트천을 에스기라 하고 천정을 덮는 펠트천을 데베르라 합니다. 그 위에 하얀 천이라는 뜻의 차강 브레스를 덮어 마감합니다. 작은 게르는 한두 시간이면 짓습니다. LH공사 같은 것이 없이도 초원의 집 한 채가 뚝딱 생기는 것입니다.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엄청난 돈과 속썩이는 업자와 몇 번씩 오가게 하는 관청과 산더미 같은 서류와 왜 찍는지도 모를 도장들과 쏜살같이 날아오는 각종 세금 고지서에 시달려 오죽하면 평생의 집을 3채 이상 지으면 죽는다는 정주민은 생각할 수 없는 집이죠. 유목민은 집과 살림을 마차 한 대에 얹고 다닙니다. 꽃 속에서 잠을 자는 호랑나비처럼 나무 등걸에 제기털로 집을 짓는 딱새처럼 넓은 바다에 누워 잠을 자는 물고기처럼 그들은 초원에 바람 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게르는 타지마할이 그러하였듯이 정남향으로 문을 냅니다. 그러나 산지가 많은 알타이 쪽의 유목민들은 앞을 가로막는 산을 피하느라 방향과 관계없이 문을 내기도 합니다. 고대의 게르는 문이 없이 가죽을 늘어뜨려 입구를 덮었다고 합니다. 원형의 게르 안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몽골 유목민의 모든 움직임은 해를 기준으로 하죠. 옹색해 보이지만 게르 안의 위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칭기즈칸이 야망을 품고 케레이트족 옹칸의 가문과 자식들의 혼사를 제안했을 때 이를 반대하는 생굼이 아버지 옹칸을 설득할 때도
게르의 자리를 들고 나섭니다. 만약 우리 시족의 여자가 그들에게 간다면 그녀는 문 옆에 서서 게르의 북쪽을 바라다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 시족의 여자가 우리에게 온다면 그녀는 게르의 북쪽에 앉아 문 쪽과 화로를 바라다보게 될 터이고요. 이 말에 설득을 당한 옹카는 칭기즈칸 집안과의 결혼 제안을 거절합니다. 문에 들어서서 왼편이 사랑채입니다. 게르를 찾는 손님이라면 그곳에 앉아야 합니다. 가운데는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의 자리죠. 종교가 있는 유목민이라면 그곳에 작은 제단을 모시기도 합니다. 가장 오른편이 안채입니다. 부녀자가 기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찬장이나 주방 살림들이 놓입니다. 난로의 화구 방향도 오른편으로 향합니다. 요즘에 철판 뚜껑이 있는 조흐라는 난로도 이 원칙만큼은 지킵니다. 조리 담당인 안주인의 손에서 가까운 방향인데 제대로 된 유목민이라면 게르 안에서 피우는 가스레인지도 스위치를 오른편으로 놓이게 합니다. 게르의 좌측에는 바깥 주인인 남자의 마구가 걸립니다. 기둥을 사이로 그 안쪽으로 안주인의 마구를 겁니다. 마유주, 아이락이 담긴 주머니는 문의 왼편에 매달아 둡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 그 가죽을 반으로 접어 꿰맨 주머니에 담는 아이락은 많이 저을수록 잘 익지요. 드나들 때마다 저어주기 위해 문가에 매달아 두는데 마시러 온 이웃이나 손님도 저어주는 게 미덕입니다. 유목민들의 게르는 대략 5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짓는다 합니다. 형제나 친족의 경우에는 가까이 두기도 하죠. 여름에는 바람이 시원하고 가축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이나 산등성이에 짓습니다. 겨울에는 북풍을 막을 수 있도록 산이나 언덕을 등지고 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짓지요. 밤이면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돌이나 나무를 쌓아 우리를 짓고 그 가까이 겨울집을 짓습니다. 게르 주변에는 말을 메워두는 출입이라는 기둥을 세워두는데 남의 게르를 방문하면 그 기둥에 말을 메고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 안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은 남의 집을 침범한 적으로 간주됩니다. 게르 문 앞에 붉은 천이 매달려 있으면 출산을 의미하여 함부로 드나들어서는 안 됩니다. 게르를 비울 때는 실브루라는 채찍을 문에 기대 놓아 두었습니다. 대체로 출입을 경계로 그 안의 공간은 앞마당이 됩니다. 앞마당에는 가축의 새끼들을 풀어 풀을 뜯게 하죠. 쓰레기나 용변은 이 앞마당 바깥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난로의 재는 눈에 잘 띄게 게르 앞쪽의 왼편에 버립니다. 게르 뒤편에 버렸다가 겨울의 북서풍에 일어날 화재를 막기 위한 관례랍니다. 게르는 친환경적인 주택입니다. 하늘이 주인인 초원을 옮겨 다니며 모든 부품은 가축에게서 얻습니다. 기둥이나 벽체는 용도에 따라 자작나무나 버드나무를 쓰지만 덮개는 양가죽이나 양털로 만든 애쓰기를 쓰죠. 염소털은 약하고 가늘어 옷을 만들 때만 쓴답니다. 게르를 지을 때는 어머니로 여기는 땅을 파거나 훼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바간을 세울 때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약간의 흠을 팝니다. 그리고 출입을 세울 구멍을 파서 묻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날 때는 그 흠이나 구멍들을 원래대로 메꿉니다. 유목민들은 풀과 물을 찾아 움직이는데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대략 4, 5년이 걸린답니다. 초원의 풀들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말미를 주는 것이죠. 울란바타르 시내에 벽돌집을 짓고 사는 몽골 사람들도 마당에 게르를 짓고 한여름을 그곳에서 지냅니다. 게르는 유목민의 집이라기보다 고향과 같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게르는 유루트라 불리지요. 투르크어인 유루트의 어원은 고향이란 뜻입니다. 오늘도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6월 19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7편, 6월 26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29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